이 사건에서 낙찰자 A를 대리한 저는 창고 건물주인 M에게 창고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창고 건물주 M은 자신이 신축한 창고 건물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빈 현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철거된 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09년 11월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공장용지 1653제곱미터, 약 한 500평입니다. 그 지상에 일반 철골 구조 단층 창고 490제곱미터를 매수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날 은행에 토지와 건물의 채권 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공동 건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10년 4월 8일 구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상태에서 2010년 11월 19일 날 주식회사 M에게 토지만 매매를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M은 이 토지를 매수를 한 뒤에 2011년 7월 20일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완공한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아직 건물에 대해서는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M의 어떤 자금 사정으로 토지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되니까 결국 토지만 은행이 건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자, A는 위 공장 용지를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주식회사 M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인도시까지 불법 점유했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낙찰자 A는 어떤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건물주 M은 어떤 항변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낙찰자 A를 대리한 저는 창고 건물주인 M에게 창고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창고 건물주 M은 자신이 신축한 창고 건물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 이에 낙찰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원용해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즉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런 내용입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는 대법원 98-43601 전원 합의체 판결을 원용을 해서 이 사례에서도 구 건물은 공동담보로 제공됐지만 철거 후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 건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을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그 자기 소유의 창고 건물이 이 공장 용지를 사용 수익하는 그 범위, 임료가 책정되는 그 범위와 관련해서 실제 자기는 공장 마당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건물이 깔고 앉은 건부지, 그거에 한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만 임료가 인정돼야 하고 나머지 마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낙찰자는 실제 공장의 마당에 공장의 자재 등을 적치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사진 같은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 용지 전체를 사용수여 있다. 그래서 용지 전체에 대한 임료 감정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공장의 한 켠에 있는 수전 설비, 전기를 당겨 서는 설비죠. 이 수전 설비는 매각에서 제외된 별도의 물건으로 이거는 건물주의 소유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낙찰자는 이 수전 설비는 공장 건물의 종물 내지 부속물로서 공장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전 설비도 철거 대상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위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서 앞에 언급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우리가 제시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대세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조정기를 열어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화해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공장 용지의 낙찰 가격이 2억 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건물주가 1억 1,700만 원을 덧붙인 3억 2,500만 원을 낙찰자한테 이제 지급하고, 공장 용지는 이제 건물주가 도로 사가는 거로 그렇게 화해 공고를 했고, 이 화해 공고에 대해서 상방이 이해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이제 이 공장 용지를 2억 800만 원에 낙찰받은 뒤에 이 소송을 통해서 1억 1,700만 원 차익을 실현한 셈이죠. 자, 결론적으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의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또 토지 저당권자의 신축 건물에 관해서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에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이런 사정이 있어야만이 법정상이 인정되지, 그런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에 어느 하나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상태에서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그때는 신구 건물의 동일성이나 소유자의 동일성이 없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